행렬 곱셈에 대해서 볼 텐데 덧셈까지는 어느 정도 눈으로 봐서 납득이 가는 내용인데 곱셈은 좀 새로운 내용입니다. 곱해서 과연 저게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완전히 다른 정의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봐야 돼요. 그다음 이거 한글 말 읽어 가지고는 감이 안 옵니다. 행렬 A에서 열의 개수와 행렬 B에서 행의 개수가 같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을 때는 곱셈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개념 설명으로 보면 잘 안 와닿으니까 요 밑에 있는 계산 방법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곱셈은 행렬에서 열의 개수, A에서 열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2행이다. 2행에 열이 3개가 있다. 3개랑 그다음에 행렬 B에서 이거는 뭐 이것도 2열이라고 해볼까요? 2열에 3개가 있다. 그럼 얘랑 얘를 곱할 건데 여기 있는 이 3개 원소랑 성분이랑 여기 있는 이 3개 성분을 순서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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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뭔가 복잡하죠? 이거는 기억을 합시다. 만약에 왼쪽에 있는 A 행렬이 3 곱하기 2 행렬이다. 여기 있는 행렬이 무슨 행렬인데 행렬 A에서는 왼쪽 행렬에서는 열이랑 오른쪽 행렬의 행이 같아야 된다 했죠. 여기가 행이고 얘가 열이었거든요. 이 친구랑 여기가 B 행렬에서 행이죠. 이 친구랑 같아야 돼요. 이 둘이가 같으면 같아야만 곱셈이 되고 그 곱하게 되면 이건 없어지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이가 같죠? 곱셈이 됩니다. 곱셈이 가능해요. 곱셈 하고 나면 이게 없어지고 3 곱하기 3 행렬 여기 있는 3이랑 여기 있는 3이랑 3 곱하기 3 행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안 와닿죠? 연습해 봅시다. 연습하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예시를 보면 왼쪽 행렬은 1행 2열 1 곱하기 2 행렬입니다. 1 곱하기 2 행렬이고 여기는 2행 1열 2 곱하기 1 행렬입니다. 이 둘이가 같죠? 곱셈이 가능합니다. 뭐가 남느냐? 1 곱하기 1 행렬이 남습니다. 곱셈은 어떻게 하느냐면 순서대로 이름이 행열이라서 왼쪽 행렬에서는 행을 오른쪽 행렬에서는 열을 서로 곱할 겁니다. 여기에 맞는 행이랑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ax 더하기 by 라는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곱입니다. 왼쪽에서 행이랑 오른쪽에서 열이랑 곱한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얘는 1행 2열 1 곱하기 2행열입니다. 이 친구는 2 곱하기 2행열이죠. 2 곱하기 2행열입니다. 이 둘이가 같네요. 곱셈이 가능해요. 곱셈 하고 나면 뭐가 남을까? 1 곱하기 2행열이 남습니다. 곱할 때 왼쪽은 행을 오른쪽은 열을 곱합니다. 행이랑 열을 곱해요. 순서대로 개수가 같아야 된다. 여기 2개 있고 여기 2개 있네요. 이 말이 여기 2개 있고 여기 2개 있네요.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얘랑 얘랑 곱합니다. 순서대로 ax, by 덧셈 중간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 행, 열 ab, uv를 곱하면 a랑 u랑 곱하고 b랑 v 곱해서 그런 형태로 돼요. 이게 곱셈입니다. 살짝 복잡하죠? 이 친구는 2행 1열 2 곱하기 1 행렬입니다. 이 친구는 1 곱하기 2 1행 2열 1 곱하기 2 행렬입니다. 둘이가 같네요. 그렇다면 결과는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옵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에서 알 수 있듯이 1 곱하기 2 행렬이랑 2 곱하기 1 행렬한 결과랑 똑같은 행렬을 순서만 바꾸어서 2 곱하기 1 행렬이랑
1 곱하기 2 행렬이랑 결과가 다르죠. 이 친구는 이게 없어지고 1 곱하기 1 행렬이 남고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 되어서 행렬에서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행렬의 모습이랑 여기 B 곱하기 A 행렬 모습은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이 조금 복잡해요. 그 다음 여기로 가보면 얘는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얘는 2행 1열입니다. 6 곱하기 1 행렬이죠. 둘이가 여기가 같네요. 그러면 곱셈이 가능하고 그 결과는 2 곱하기 1로 나타납니다. 행열 A랑 X, B랑 Y 해서 AX, BY 그 다음에 CD랑 XY, CX 플러스 DY 그 다음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될 게 2 곱하기 2 행렬이랑 2 곱하기 2 행렬인데 얘는 둘이가 같고 남는 결과물도 곱하기 2로 남는다라는 제일 자주 볼 행렬입니다. 자, 왼쪽은 행을 봅니다. 오른쪽은 열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이쪽 해랑 이쪽이랑 공통으로 걸리는 부분은 여기 1 곱하기 1 부분이죠. 이걸 하나의 행렬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행은 여기를, 열은 여기를 선택했죠. 공통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다가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2 곱하기 2에서는. 그래서 얘랑 곱해서 순서대로 A랑 X 곱하고 B랑 Y 해서 여기. 그 다음 얘랑 곱하게 되면 A랑 U랑 B랑 V랑 해서 1행이랑 2열의 공통 부분은 이쪽 부분이죠. 1 곱하기 2, 성분으로 1 곱하기 2 위치에 있는 거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2행이랑 1열의 공통 부분은 이쪽이죠. 그래서 CD, XY 곱해서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왼쪽 2 곱하기 1 자리에 2,1 자리에 적어주고 마찬가지로 행열 공통 부분은 이쪽이죠. 곱셈해서 적어주고 이게 행렬의 곱셈입니다. 밑에 숫자로 2 곱하기 2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1행이랑 1열 여기에서 1행이라고 했으니까 구성성분으로 보면 이거랑 이거 한 거는 이 부분에 1행 1열 위치에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1행 2열 1행 2열은 1 1,2 1행 2열 성분을 여기다 작게 적어 볼게요. 얘는 1,1 위치에 있고요. 얘는 1,2 위치에 있죠. 행 왼쪽에서 1행을 가져오고 오른쪽에서 2열을 가져와서 1행 2열의 성분을 만듭니다. 왼쪽 행렬에서 1행의 성분을 가져오고 오른쪽 행렬에서 1열의 성분을 가져와서 1,1의 성분을 만듭니다. 그 다음 여기 위치는 2행 1열의 위치죠. 구성 성분이 2행 1열을 곱해서 2,1의 성분을 만듭니다. 여긴 위치가 성분이 2,2 위치죠. 2행 2열의 위치죠. 그러면 왼쪽 행렬에서는 2행을 오른쪽 행렬에서는 2열을 곱해서 2,2의 성분을 만듭니다. 이게 행렬의 곱셈입니다. 앞으로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건 바로 연습해 볼게요. 필수 예제로 가서. 곱셈이 익숙지가 않은 거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등식이 성립하도록인데 등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곱셈 한번 해봅시다. 1행이랑 1열이랑 곱하면 순서대로 앞에 거는 x랑 x 곱하고 y랑 y 곱해가지고 x제곱 y제곱 나오고요. 1행 2열 곱하면 x랑 0, y랑 x에서 xy가 나오고 2행 1열 곱하면 2x 더하기 y 나오고요. 2행 2열 하면 x 나옵니다. 이게
여기 곱셈 좌변입니다. 얘는 좌변. 우변은 그냥 일반 덧셈이죠. 우변은 요거 곱해서 20이랑 5랑 25 2랑 요거 해서 12 마이너스 2x에다가 2x 더하니까 12. 얘는 6이랑 4랑 더해서 10. 그 다음에 2랑 0 하면 0 되고 x 있으니까 x 되고. 그래서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으면 돼요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행렬이 같아요로 풀면 되죠. 같을 조건. 그래서 위치에 있는 구성성분끼리 같으면 되니까 x제곱 y제곱은 25. 여기 있는 걸로 적을게요. x제곱 y제곱은 25, xy는 12.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여긴 제곱 없으니까 이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풀어보니까 x가 2랑 3이 나오고 x 2일 때는 여기 제곱에 대입해 보면 제곱에 넣으면 y가 음수 되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힌트 두 개에서 x, y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양수만 찾아야 되고 x에 2 대입하게 되면 거기에서 y는 잠시만 말을 잘못했네요.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xy가 x2랑 y6이 나오거나 x3에 y4가 나오는데 둘 중에서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형태는 두 번째 것만 답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친구를 답으로 선택한다. 필수예제 구분 보면 A에다가 A, B라는 행렬을 라제이라는 행렬이랑 AB라는 행렬을 곱한 거를 쳐다보고 얘를 쳐다보면 이게 왠지 좀 분리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A에다가 CD라는 행렬을 곱한 거랑 얘를 쳐다보면 분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덧셈을 더해서 이 행렬을 만들 수 있다면 반대로 쪼갤 수도 있겠죠. 그래서 2A, 2B에 3C에 3D에 이렇게 쪼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실수배를 배웠기 때문에 실수를 곱할 수 있다면 실수가 밖으로 나와도 상관없죠. 2A에 AB, 3에 A에 CD. 그 다음에 요 행렬의 결과가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얘는 1이고 CD는 1이랑 마이너스 1이라서 계산을 해보면 5랑 1이 돼요. 오? 이 오타가 이렇게 글자가 빠진 오타가 있을 수가 있나? 하여튼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확인 체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32를 여기다가 딴다. 여기 해봅시다. 632. AB가 0입니다. 2x 3y. 아까 행렬 교환 법칙 안 되는 거 한번 봤으니까 순서는 지켜야 되겠죠. AB. 곱셈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면 2끼리 곱해서 4 마이너스 2x 여기는 4 마이너스 2x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x 이렇게 하면 6 마이너스 2y 이렇게 마이너스 3 플러스 y 이게 영행렬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다 0 되면 되죠. x 2 대입하고 y 3 대입하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죠? 마찬가지로 633번 여기는 2를 밖으로 빼고 이 A에 0 4 마이너스 6
여기서 바로 2를 나누어서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2를 빼서 2를 나눈다 생각을 하면 A에 0, A 0,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로 3을 나누어요 해도 되고 3을 실수배를 밖으로 좀 뺀 다음에 0B 마이너스 3에 6 3을 나누면 이 두 행렬을 덧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더했을 때 A에 요 행렬, 이 행렬 더해서 A, B 이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한다면 얘 둘을 더해도 상관없잖아요. 얘랑 얘랑 더하면 위에는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래서 행렬에다가 A, B를 곱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우리는 최종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산은 자주 나오니까 더해서 얘를 만들어요. 잘 기억을 해주시고. 행렬 곱셈에서 2 곱하기 3 행렬이랑 3 곱하기 2 행렬이랑 곱하면 없어지고 2 곱하기 2 행렬 돼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2 행렬이랑 2 곱하기 3 행렬이랑 둘이 같아서 없어지고 3 곱하기 3 행렬 돼요. 이거 이야기하면서 AB 행렬이랑 BA 행렬이랑은 달라요 라는 것도 기억을 해달라 그랬고, 그러면 A가 정사각 행렬이고 이 정사각 행렬 말이 없으면 어떤 의미가 될까? A가 만약에 A가 이렇게 써볼게요. 2 곱하기 3 행렬이라 그러면 A 제곱이라는 게 A 곱하기 A라는 이야기인데 보면 2 곱하기 3 행렬이랑 2 곱하기 3 행렬이랑 곱셈이 안 되죠. 얘 둘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행렬 개수가 다르면 곱셈이 안 됩니다. 그럼 곱셈을 A에 대해서 거듭 제곱할 거면 정사각 행렬만 돼요. 2 곱하기 2나 3 곱하기 3이나. 그러고 만약에 같다면 A, B, C, D랑 A, B, C, D랑 같으니까 열심히 순서도 의미 없잖아요. 여기 A가 자리 바꾸고 그런 거는 같은 거니까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곱셈은 거듭 제곱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그냥 A의 제곱이라면 이건 A 행렬 곱하기 A 행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또 뭐 A 제곱에다가 A 제곱의 결과가 얘가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다가 A 한 번 더 곱하면 그 친구는 A 3승이 되는 거고, 얘를 우리는 행렬에 대해서 거듭 제곱, 그래서 정사각 행렬은 계속 더 거듭 제곱해서 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지수 법칙으로 가겠죠. A가 만약에 3번 곱해진 친구랑 A가 2번 곱해진 친구를 곱한다면 이 친구는 A 5번 곱한 거랑 같을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지수 법칙이랑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따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거듭 제곱의 성질까지는 아니고 거듭 제곱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밑줄 크게 의미가 없고. 그래서 방금 배웠던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행렬에서 이게 아마 제일 독특하지 않을까? AB랑 BA 곱셈이 되는데 AB 행렬이랑 BA 행렬이 다르대요.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연히 같을 수는 있습니다.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를 것이다. 그 다음 곱셈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얘는 요거 곱한 다음에 이거 하나, 이거 왼쪽 오른쪽 한 다음에 이거 하나 상관없습니다. 이건 왜 되죠? 라고 한다면 행렬 한번
세 개 다른 행렬 적어보고 직접 계산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거는 결합 법칙은 또 성립합니다. 곱셈에서. 그다음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이건 또 왜 되나요? 앞에 그 문제 풀면서 한번 살짝 나왔었는데 이것도 행렬 적어보고 해보면 성립합니다. 덧셈 이게 의외로 곱셈 교환 법칙이 안 되는데 분배 법칙은 또 잘 됩니다. 대신 순서는 지켜야 되겠죠. 이거 순서 막 C 열로 보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C가 이쪽에서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분배하면 순서 정확하게 지켜서 A가 왼쪽에 C가 오른쪽에 있는 위치라서 AC라고 적어야 돼요. CA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요거 곱셈할 때 BC라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행렬에서 분배 법칙 되고 증명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결합 법칙 되고 교환 법칙은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실수배는 AB 행렬 곱한 데다가 이게 아까 보면 성분을 뻥튀기 해주는 느낌이죠. K가 2면 2배씩. 그래서 A를 2배 한 다음에 B랑 곱해도 되고 B를 2배 한 다음에 A랑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K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A랑 영행렬이랑 곱하면 0 되고요. 뭐 이렇게 이거는 순서가 상관없죠. 0, 다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도 왠지 맞는 말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참고 이거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이게 또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A 행렬이랑 B 행렬이랑 곱해서 0 된다고 해서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이거는 아니다. 뭐 책에 있는 예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A 행렬이 마이너스 1, 2, 3, 6. 그 다음에 4, 2, 2, 1. 얘를 곱해보면 0 되고 0 되고 0 되고 0 되고 얘들은 전혀 0 될 것 같지 않게 생겼는데 곱해보면 0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서 0 된다고 해서 각각이 0이냐? 아니다. 또 하나 예시 뭐 들어볼까요? 0, 1, 0, 0 이런 거 할까요? 그 다음에 1, 0, 0, 0 그러면 0 되고 0 되고 0 되고 되겠죠? 얘도 0 되겠죠. 이런 형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곱해서 0 되는 친구들은 혹시 뭐 좀 여러 개를 생각해서 찾아야 될 때도 있으니까 여러 개가 있겠네. 좀 쉬운 형태, 조금 복잡한 형태 엄청 많겠죠. 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곱셈에서 성질 나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위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쪽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당연한 말인데 얘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곱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우리가 배우는 행렬에서 어떤 효과를 내느냐 하면 이것도 너무 글자가 작으니까 숫자를 좀 키워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적는 게 아니라 확대를 해야 되겠네. 곱셈 공식에서 A랑 B가 만약에 그냥 숫자였다면 수였다면 이 제곱의 의미가 A랑 B랑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B를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A제곱 이렇게 곱해서 AB, BA, AB, BA고 B제곱인데 얘가 만약에 2랑 3이다.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가 같으니까 우리는 줄여서 2AB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곱셈 공식인데 행렬에서는 이 둘이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면 합쳐서 적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따로 적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푸는 문제에서 원래는 이 둘이가 얘랑 얘랑 같지 않을 텐데 A 더하기 B에 대한 전체 제곱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무엇을 만족시켜 주면 이 둘이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얘가 문제였잖아요. 이게 얘랑 달라서 문제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AB랑 BA가 만약에 같다면 이 말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은 흔히 아는 우리 곱셈 공식처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에서 힌트로 준다. 이건 무슨 말이다? 아, 이거 이야기하는 거구나. AB랑 BA랑 같다는 소리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마찬가지로서 이건 따로 안 적겠습니다. A-B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문자나 숫자 개념에서의 곱셈 공식은 얘가 되는데 행렬에서는 A-B 곱하기 A-B 이렇게 곱해서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AB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지가 않죠. 되려면 마찬가지로 이거 성립하면 이번에 곱셈 공식도 성립하게 됩니다. 또 자주 등장하는 게 합차인데 합차는 중요하니까 여기 한번 적고 갈까요? A 더하기 B의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빼기 B의 제곱이라고 워낙 익숙한데 행렬 측면에서 보자면 얘는 덧셈 관계인 BA의 곱 순서 지켜야 됩니다. B가 왼쪽에 있어요. A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렇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B A가 왼쪽에 있고 순서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B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얘 둘이가 없어져서 우리는 A제곱 빼기 B제곱 합차 공식을 쓰는데 행렬은 이거 안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행렬이 만약에 행렬의 곱이 A제곱 빼기 B제곱이랑 같아요라는 힌트가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 이 부분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 말인즉슨 얘랑 얘랑 같아요는 AB 행렬이랑 BA 행렬이 같아요라는 말이 된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무슨 말이다? AB랑 BA는 같아요. 교환 법칙이 이 순간에만 성립하는 그런 행렬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4분도 마찬가지. AB 제곱이 문자나 수 개념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AB랑 AB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가 순서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A제곱 B제곱 순서 한번 나열을 하고 갈게요. 얘랑 같지 않습니다. 이 둘이가 AB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했으니까 얘랑 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AB 제곱이 A 제곱 B 제곱이에요. 이 말은 뭐랑 같은 말일까? 마찬가지로 AB랑 BA가 같아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힌트 이렇게 준다. 이럴 때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 이거는 AB랑 BA랑 같단 말이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는 저 뒤에서 풀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될 정의가 단위행렬인데 뭔가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서 우리가 아는 곱셈 세상에서 1 같은 느낌, 곱해도 티가 안 나는 덧셈 세상에서 0 같은 느낌, 더해도 티가 안 나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행렬은 정사각행렬에서만 정의된다. 그래서 1 곱하기 1이나 2 곱하기 2나 3 곱하기 3에서만 정의가 되고 그 다음 이거는 뭐 길게 안 봐도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쭉 요 자리들만 1로 이루어져 있는
요 자리들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행렬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2라고 표현합니다. 단위 행렬이 왜 중요할까? 한번 ABCD 해볼까요? ABCD에 1, 0, 0, 1 곱하면 이렇게 곱하니까 A 나오고 B 나오고 C 나오고 D 나오고 그대로 나오죠. 곱했는데 그대로 만들어줘요. 우리 그 일반 곱셈에서 1 같은 느낌이죠. 순서 바꿔볼까요? 1001에 AB 곱하니까 A 되고 곱하니까 C 되고 곱하니까 B 되고 D 되고 똑같죠? 그러면 이 단위 행렬은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 효과는 변함이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랑 E 곱해도 그대로, E랑 A 곱해도 그대로. 그 다음 원래 그대로를 만들어주는 친구가 저것끼리 2번 곱해도 그대로, 3번 곱해도 그대로. 그래서 단위 행렬의 거듭 제곱은 그냥 줄여서 이 한 개만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뭘 봤냐면 곱셈 공식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단위 행렬은 좀 다릅니다. 요거 한번 전개해 볼게요. a 더하기 제곱은 a 더하기 2에 a 더하기 2인데 a 제곱에 얘랑 얘 곱하면 a2도 a고요. 얘랑 얘 곱하면 2a 곱도 a고요. 그 다음에 2가 되니까 둘은 합쳐서 적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a 제곱 2a 2 여기 2가 있는데 요 2는 생략해서 안 적었습니다. 여기 2가 곱해져 있는데 a는 a 한 개만 적어도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단위 행렬이 들어있는 합차에서는 이 a랑 a가 같은 걸 알기 때문에 얘는 바로 a 제곱에서 2 제곱인데 단위 행렬은 굳이 또 이거 제곱 안 적어도 괜찮죠?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 한 개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위 행렬이 있는 곱셈 공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태로 바로 적어도 괜찮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단위 행렬 관련해서도 뒤에서 문제로 보도록 하고 이번에 행렬이 교과로 들어오면서 가장 궁금한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지 공식적으로는 이게 교과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빼고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는 설명을 하고 학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다면 다시 한번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정리하고 공식은 한 번은 암기를 하고 갑시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라고 말하면 좀 그렇네요. 어떤 행렬이 있으면 이 공식이 성립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고 갈게요. 1, 2, 3, 4로 해볼까?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얘가 1, 2, 3, 4라는 행렬이 있다. 그러면 공식이 여러분이 암기됐다고 가정하고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제곱 여기가 A고 얘가 D니까 A랑 D랑 둘을 더한 5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A 그 다음 AD 마이너스 BC AD 4 6 마이너스 2 2는 0이다. 이게 성립한다고 합니다. 생뚱맞게. 그래서 행렬이 주어지면 어떻게든 이런 공식을 적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얘는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차수 낮출 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a 제곱을 5a 플러스 2e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a 3승을 좀 정리를 하고 싶다면
a제곱 곱하기 a라고 두고 a제곱자리에 얘를 넣어서 5a 더하기 2e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a를 얘가 a제곱에 a 또 곱하면 5에 a제곱자리에 한번 적고 갈게요. a제곱에 2a인데 a제곱자리에 한 번 더 5a 플러스 2e 더하기 2a 뭐 이런 형태로 좀 높은 차수를 낮은 차수의 행렬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알아두면 좋은 정도입니다. 현재 교과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학교에 수업하는 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활용은 이런 정도 다 해서 한번 그치고요. 증명은 그대로 다 넣으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형인 ABCD라는 행렬 A가 있습니다. A제곱은 진짜로 이 행렬 줄을 거듭 제곱을 합니다.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 A 더하기 D라는 실수배가 A에 곱해진 형태는 A에다가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다 하나씩 곱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요. 그 다음 AD-BC를 단위 행렬 E에다가 곱하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에다가 얘를 빼고 얘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된다? 영행렬이 된다. 직접 해보면 항상 성립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네요. 증명은 복잡합니다만 개념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요 정도는 한번 외워봅시다. 이거 크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잖아요. 사수 낮출 때 확실히 도움 됩니다. 나중에. 언제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기억해 주시고 a 더하기 d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왠지 판별식 정도 느낌이 나서 뭔가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감이 오지 않을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많이 다른가요? 그래도 일단은 암기를 했다라고 가정하고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 더하기 d는 5가 되고 여기서 한번 적고 갈까요? 여기 있지만 한번 적고 갑시다. a 더하기 d ad 마이너스 bc는 6 빼기 1을 하니까 얘도 5가 되네요. 그렇다면 켈리밀도 공식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5a 그 다음 더하기 5e가 항상 0이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5a는 이거 구하세요니까 이거 넘겨서 생각을 하면 답은 마이너스 5e가 돼요. 이런 형태가 돼요. 마찬가지로 a 플러스 d는 5가 되고 여기다 적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5a ad 빼기 bc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는 0이다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 놔두고 얘 넘겨서 생각을 하면 p가 5가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건데 앞에서 이야기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켈리 해밀턴 정리 문제 특강 01번 문제 바로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고에 어떤 A가 주어지면 A, B, C, D가 주어지면 A제곱 A 플러스 D, A AD 마이너스 BC 행렬이 주어지면 이거 성립해요. 이건 항상 참인데 만약에 이 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이 행렬로 반드시 가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발레라고 할까요? 책에는 예제 그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E는 0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 4 얘인가요? 라는 이야기인데 아니다. AD 더해서 3되고 AD 마이너스 BC에서 2되는 행렬이 이게 한 개밖에 없겠냐고.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켈리 해밀턴 식을 만족하는 행렬은 요거 내가 한 개 골라서 오 이거 한 개밖에 없겠군 얘는 아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다만 A 행렬이 결정이 되면 켈리 해밀턴 공식은 정리는 성립한다. 요쪽 방향으로는 맞고요. 켈리 해밀턴 정리식이 된다고 해서 내가 찾은 한 개만 이거 한 개뿐이냐? 아 그건 아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어려운 개념 다 지나갔고 쉬운 산수 부분 예제는 좀 읽고 넘어갑시다. 아까 이거 이렇게 생긴 형태를 연립하듯이 해서 풀었던 게 있었죠.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제곱해 보세요 정도 의미만 추가된 거기 때문에 연립하는 과정은 여기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을 2배 하고 두 번째 식을 빼게 되면 b가 없어지네요. 그래서 a 3a를 찾을 수가 있고 a를 찾고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 2배 한 걸 빼게 되면 b를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는 아까 앞에서 했던 연립 부분이니까 그냥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ab를 찾고 a 제곱은 뭐 고민하지 말고 진짜로 제곱을 하고요. 빼기 b 제곱은 고민하지 말고 b를 제곱을 하고 그 둘을 빼서 연산을 한다. 이 부분은 어려운 특별한 개념이 없으니까 책 있는 대로 그대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문제지만 좀 자주 보게 될 형태 중에서 거듭 제곱했는데 A 행렬이 주어지고 거듭 제곱을 몇 번 하면 얘가 될까요? 인데 이런 거는 진짜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A 제곱 A 2번 곱해볼까요? 하면 이렇게 곱하면 1 되고 곱하면 0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얘만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해보니까 마이너스 2가 됐다고?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래서 A 3승은 방금 구한 A 제곱에다가 A 한 번 더 곱해봅시다. A 제곱 계산된 결과에다가 A랑 이렇게 하니까 1 되고 0 되고 요 부분은 여전히 똑같은데 얘만 달라지죠. 3승 했었더니 마이너스 3 4승 하니까 마이너스 4 그러면 10승 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1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밑에 636번 확인 체크 똑같은 형태 있으니까 이거 직접 한번 거듭 제곱해서 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건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 또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아까 말했던 내용이죠. 원래 합차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문자나 수 개념에서는 맞는데 행렬은 요거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AB랑 BA가 같아야지만 이 말이 성립한다 했죠. 그래서 이거랑 얘랑 동의어입니다. 이거는 요거랑 같은 말.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 이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산이 있지만 한번 적을게요. A랑 B랑 B랑 A랑 같도록 행렬이 같아요는 또 앞에서 봤죠. 요거 곱셈 한 다음에 구성 성분이 다 같으면 각각의 자리에서 구성 성분이 같으면 되고 계산 결과는 왼쪽 좌변은 요렇게 우변은 요렇게 그래서 위치 보면 B는 4 A는 5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해겠죠. 이게 성립한다. A, B랑 B가 같다는 소리고 자, 이런 류의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오면 많이 어려울 텐데 일단 쉬운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이 힌트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힌트는 가장 기본적으로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을 수 있어요. 이 정도이겠죠.
그 다음 행렬은 곱셈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이거는 손댈 게 아니라 순서도 못 바꾸죠. 그대로 한번 적은 다음에 B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어보는 거 말고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은 2예요. 또는 a 제곱이 마이너스 2예요. 이런 의미가 돼요. 거듭 제곱하면 짝수 번째는 뭐 a 4승은 2가 될 거고 4의 배수는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2023 2020까지는 A의 2023은 2020은 단위행렬이기 때문에 얘는 A3 3은 A제곱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 넣고 그러면 AB가 마이너스 B가 되고 마이너스 B 어디 갔나요? AB는 2에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B제곱은 2가 되고 B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요거랑 똑같죠? 그래서 B4승은 2가 되고 4승이 원위치 되는 거 보니까 복소수 느낌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B의 2023은 마이너스 B가 될 건데 마이너스 B가 A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A로 바꿀 수 있겠고 마이너스 A에서 A를 빼게 되면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체크 637번. 곱셈 공식이 이렇게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더라? AB랑 BA가 같아야지만 성립하더라. 그래서 1, 3, 2, 4랑 0, Y, X, 12랑 순서 바꾸어서 0, Y, X, 12랑 1, 3, 2, 4랑 같은데요. 계산은 생략을 해도 첫 번째에서 3x랑 여기랑 2y랑 요거는 행렬이 아니라 그냥 그 성분으로 표현할게요. 첫 번째는 3x랑 2y랑 같아요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y 더하기 36 4y랑 같아요. y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는 4x는 x 더하기 24 여기에서 x 결정되고 마지막 안 해도 상관없죠. 마지막은 2y 더하기 얘랑 여기서 xy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적은 김에 마지막으로 x는 8이 되고 y는 12가 되는 이런 최종적인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힌트에서 적을 수 있는 거는 b 대신에 b는 e 마이너스 a예요. 이 정도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AB가 0이라 했는데 영행열인데 요 B 자리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A B 자리에 E 마이너스 A 얘가 영행열이에요. 요거 전개까지 하겠습니다. A 빼기 A 제곱이
여기서 말하는 영행열이에요. 그러면 넘겨서 생각을 하면 A 제곱이 A라는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A 3승은 A 제곱 곱하기 A가 A 3승인데 이게 A잖아요. 그럼 또 A 제곱 되겠죠. 그럼 A 제곱은 또 A라는 거 알고 있고 A 3승이 A가 돼요. 같은 방법으로 두 번 안 적겠습니다. 요 자리만 바꾸어 보면 또 적게 되네요. AB A 자리에 E 마이너스 B B B 마이너스 B 제곱이 영행열이에요. 그러면 B 제곱이 B가 되고 B 3승은 요건 이런 결과랑 똑같이 B가 되겠다. 그래서 간단히 하세요. 이제 값을 구하세요는 아니니까 간단히 하면 A 더하기 B로 표현이 가능하다. 실전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곱해봅시다. 곱하다 보면 힌트가 나올 겁니다. 몇 번 곱하면 단위 행렬 되나요?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이 아니죠. 그냥 A를 2번 곱해봤더니 단위 행렬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밖으로 빼면 단위 행렬 되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것만 봐도 4승하면 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A 4승은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이 제곱은 2니까 2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4에서 4번 거듭 제곱하면 된다는 2번만 해봐도 알 수 있는 형태일 테고 그 다음에 방금 4승하면 단위 행렬돼요. 4의 배수는 없어지는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A의 18은 16번에 2번인데 얘는 단위 행렬, 얘는 마이너스 단위 행렬해서 마이너스 2 되는 형태죠. 그러면 이번에 A 18 대신에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적을게요. 마이너스의 2 곱하기 x, y 단위 행렬은 곱하나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변신. 얘가 1이랑 2예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건 굳이 안 적어도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확인 체크 문제들 보면 이 행렬 A나 이 행렬 A나 이 행렬 A나 특별하게 이상하고 독특하게 생긴 건 아니죠.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뭔가가 규칙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거면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수는 좀 생략을 할게요. A를 2번 거듭 제곱을 해보면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이런 행렬이 나오고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해보면 얘랑 곱하기 되면 A 3승 나오겠죠. A 3승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그럼 얘만 봐도 6승하면 A에 6승하면 요거 제곱하면서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은 6이 된다라는 것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A를 2번 거듭 제곱을 해보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3이랑 1 형태가 되고 한 번 더 해보면 A 제곱이랑 A랑 곱해보면 얘가 단위 행렬이 됩니다. 이걸로는 얘가 전혀 유추가 안 되죠. 그래서 A의 16승은
삼승씩 계속 단위인자니까 3의 배수 없애고 나면 A랑 같죠. 여기에다가 XY라는 것은 A 한 번에 XY랑 같다는 이야기고, 여기에다가 XY 하면 X 더하기 Y 되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되고, 여기가 1이랑 마이너스. 그 다음은 X 플러스 Y가 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6. 연립하면 X, Y 알 수 있으니까 요거는 계산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X는 4가 되고 Y는 마이너스 3이 돼요 라는 형태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해봐야지 알 수 있는데, A를 진짜로 제곱을 해보면 앞에 거는 실수는 실수끼리 제곱하고, 이거 두 번 거듭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랑, 이걸로는 또 감이 안 오죠. 한 번 더 곱해보면, 이건 한번 적을게요. 여기에다가 4분의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2랑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분의 1에 1 마이너스 3에 1, 1. 삼승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물론 6승하면 2 되는 건 알겠는데, 필요한 거는 요 부분일 것 같아요. 요거 120개 중에서 일부만 좀 적어봅시다. A랑 A 제곱이랑 A 3승이랑 A 4승이랑 A 5승이랑 A 6승이랑 이렇게 갈 텐데, 얘는 A 그대로고, A 제곱도 A 제곱 그대로고, A 3승 줄여서 적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 2라고 일단 적을게요. A 3승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고, 3승이 마이너스 2라서 얘는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얘는 플러스 2가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6개를 더하면 0이 돼요. 120은 6의 배수죠. 그래서 이거 0 되는 친구가 요 6개 세트가 계속해서 나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 더해도 0이 될 것이다. 이런 형태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3승을 해봐야지 마이너스 2고, 6승 2라는 힌트보다는 3승이 마이너스 2라는 힌트를 더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개념 파트인데,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말로 길게 돼 있는 활용 문제 같은 649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P 문구점과 Q 문구점에서 파는 가격이 다르네요. 그 다음 AB가 구입하는 개수,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두 행렬로 표현을 했을 때 다음 중 A는 이만큼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Q 문구점에서라고 했습니다. Q는 여기서 살라고, 이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문구점에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얘를 행렬로 표현을 지금 해서 뭔가를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A는 노트는 3개, 노트 가격은 700,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여기 A가 Q 문구점에서 구입할 때 가격이라는 거는 노트 3 개를 700 원에 700 원짜리를 3 개 700 곱하기 3 600 원짜리 펜을 3 개 600 곱하기 3 이런 형태인데 행렬에서 곱셈에서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했을 때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한 곱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곱셈에서 이거는 어떤 성분이 되느냐면 공통으로 요 부분이 행에서 열에서 공통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곱셈에서 나온 다리가 미안한데 이렇게 적을게요. 곱셈을 행렬 곱을 하게 되면 요 부분 성분도 나오고 여기 성분도 나오고 여기랑 여기가 나올 텐데 여기는 2행 여기에서는 1열 공통은 여기 이 부분 성분이 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계산을 해서 값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값은 그냥 계산하면 되죠. 행렬 정의에서 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곱한 행렬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x랑 요 행렬이 x 얘를 y라고 할 때 라고 정의를 줬고요. x와 y 행렬에 대한 곱셈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2행 1열에 있는 xy의 2행 1열에 있는 그 성분이 우리가 원하는 정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산 결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행렬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행렬은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